놀라운 사실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 키가 더 큰 남자들이 작은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벌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홍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세이노의 가르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책은 철저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역시 마인드, 생각, 그리고 이에 따르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이노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 신경 써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이것이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라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는 말이죠.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 그리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도 이 외모가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 키가 더 큰 남자들이 작은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봤던 EBS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라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혔을 때는 백수 같다고 말했고 정장을 입혔을 때는 변호사 같다라고 말했던 영상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모의 중요성이죠. 세이노는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쓰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전달에 있어서 몸짓, 표정, 시선과 같은 이런 비언어적 행동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38%는 목소리, 그리고 오직 7%만이 실질적인 내용과 콘텐츠에 의존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나 목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폼 미쳤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노력하라고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그리고 코디에서 귀티가 나게 하라는 말일 겁니다. 타고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질주하고 또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모보다는 실력입니다. 아마 그런 연예인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모로 떴지만 말 한마디로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한다면 그 지속성과 생명력이 짧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실력을 2배 이상으로 기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본질과 실력은 건물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외모는 그 위에 인테리어와 아우테리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뿌리가 부실하면 여러분들 모래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질을 키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회는 사람이 주기에 윗사람에게 잘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세이노는 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생일대의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의 주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돈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며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람이다. 즉, 우리가 가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이 있는데요. 1965년 현대건설의 격리사원으로 입사했으나 불과 12년 만에 36세의 나이로 사장직에 올랐죠. 그는 그렇게 셀러리맨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치인도 했었죠. 과연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누구였을까요? 현대건설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격리 업무만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가 그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였을 텐데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자가 된 사업가들 중에는 돈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으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이 하나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또 어떤 일을 위임할지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일을 맡기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기회를 주고 싶은데도 기회를 받아먹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이노는 말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며 그들은 대개 당신보다 한 세대 앞에서 기득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옷차림, 헤어스타일이 과연 우리보다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장자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반드시 연장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세이노는 강조합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시장의 논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만 또 동시에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좋아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돈이 되는 일은 남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또는 성공하고 싶고 또 누군가로부터 기회를 얻고 싶다면 때로는 한 번쯤은 누군가의 시야에 맞춰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외로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끔씩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종종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외면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지만 그 심리 기저에는 외로움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왜 불안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또 기대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저도 정말 많이 느껴봤는데요. 세이노는 이 책에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 길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수없이 겪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거의 매일 느끼실 텐데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노력해야만 하나? 라는 감정 말이죠.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징징대고 또 질질 짠다면 그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야 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외롭게 살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의외의 결과인데요. 바로 친구들입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라는 말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을 견디고 몇 년만이라도 친구들을 좀 멀리하고 외롭게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대 히라빈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피테마타, 마테마타. 이 뜻은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외롭다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외모를 귀티나게 가꿔라.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외로움을 즐겨라.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즐겨라 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한 7년간 외로웠고 성과가 나지 않아서 괴로웠고 약 2년간 원싱한 덕분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약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친구도 아니었고요. 주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만났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을 하자면 30세라는 나이에 아무런 능력 없는 저를 받아주신 마지막 회사 대표님께 무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역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 성공을 꿈꾸시고 또 큰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용기가 되는 컨텐츠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